서비스 실패를 많이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어떻게 잘해줄까를 고민은 많이 하지만 싸웠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 좋아하는 것보다 어떻게 화해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서비스 실패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전제거든요. 위기가 무조건 와요. 마케팅 계획 세울 때 무조건 실패를 전제하고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를 다루는 건데, 크게 세 가지 단계겠죠. 서비스를 실패를 하거나 부정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악플이 달린다든가 아니면 부정적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다든가,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를 실질적 대응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적 대응이 있는데, 실질적 대응은 퀄리티를 좋게 한다, 재발 방지 약속, 뭐 납세를 한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마케팅 대응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반응이 달라지죠. 구매하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요. 스타벅스와 그 신세계에 대한 불매 운동, 뭐 쿠팡에 대한 불매 탈팡 일어나잖아요. 평판과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 대응 시기. 즉시 대응하냐 지연해서 대응하냐. 통계에 따르면은 70대 이상의 기업이 지연해서 대응해요. 그러니까 즉시 대응 안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논란이 커지니까. 맞아. 내부 커면. 맞아.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더 불 키우는 거 아니야? 그 두 번째는 내부에서 법률 검토. 기업 내부에 위기관리 팀에 누가 있을까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법률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법률 검토하느라고 즉각 대응을 안 해요.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팀들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응 주체가 있죠. 대표가 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나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기업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획사 명의로 띄우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가 대응 방식 측면이에요. 침묵하고 무대응하는 게 있고, 법적 대응하고 싸우는 게 있고, 발렌시아가가 그랬죠.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과하고 책임 인정지는 경우가 있고,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슬픔을 막 공감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기업의 위기에서의 대응 방식인데, 대부분의 기업이 침묵과 무대응이 50%, 많은 기업이 사과와 책임 인정 정도까지는 가겠죠.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손편지 쓰거든요. 웹사이트에 올리는 게 아니라 표정, 영상에 등장해. 검정 배경, 옷. 연예인들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기업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죄하잖아요. 기업 뭐 대표가 나와가지고 인사하죠.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인사. 근데 표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 눈물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들하고 이 대표하고 좀 차이가 공감인 것 같아요. 누구하고 공감이냐? 소비자, 팬. 연예인들은 소비자와 팬덤에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팬에 대한 실망이 꼭 들어가죠.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과문에 있어서는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표정 있고 몸짓 있고 소통 채널이 있는데 개인 채널이냐 아니면 공식 채널이냐, 어떤 기업은 좋아해주고 어떤 기업은 나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심리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심리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진정성. 사과가 형식적이라 느끼면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성재 셰프가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항상 나락으로 가냐는 거죠. 공감과 인간적인 느낌? CEO가 나와서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업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어. CEO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친구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과가 받아들여지겠어요. 텍스트로 하면 안 돼? 일단 직접 만나야 돼? 직접 찾아와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 선물을 줘야 돼? 손해를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 커뮤니케이션 진짜 잘했다. 아는 사례가 있는 분. 이재용 회장이 메르스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대국민 사과. 왜 잘했냐면은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있는 간병 가족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해자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나도 피해자의 그 입장에서 동등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정이나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제 thick authenticity라고 진정성을 다뤘잖아요. 브랜드가 진정성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따뜻함하고 유능함이거든요. 이 사사분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은 따뜻하기도 하고 유능하기도 하면 이 사람은 존경하고,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인간성도 별로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좋아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프레임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함이라는 축이 무너졌을 때이거든요. 내 남자친구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 이 사람을 다시 인간성이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개념이 따뜻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때 나를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인간성이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고정관념 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좋은 고정관념에 속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좋은 고정관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